안녕하십니까. 주식 유튜버 중에서 실력도 0.1% 그리고 진실만을 말하는 정의로운 방송 펀드 매니저 문견의 주식구견인 TV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종목 상담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날인데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종목이 상당히 골치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내가 오랜 기간 몰려 있는데 답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하단의 고정 댓글에 적혀 있는 텔레그램으로 오셔서 익명으로 종목 분석 요청하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분석 부탁드립니다. 인터플렉스 갤럭시링 출시에 앞선 기대감으로 상승 중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했고요. 15,000원부터 이렇게 진행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같은 날에 다른 분께서 동일한 이슈로 이렇게 인터플렉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분 역시도 이 갤럭시링 이슈를 보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죠. 평단이 1.6만으로 거의 두 분 다 비슷해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뉴스를 보시고 테마성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일단 재무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8,140원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2천억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발전 가능성 분명히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고 있고요. 보시면은 영업이익률 자체도 5% 이상으로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채 비율 상당히 좋고 유보율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주당 청산 가치 역시도 차곡차곡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주요 주주 보시면은 코리아 서킷 외에 사인이 보유 지분을 47.12%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난신적자 종목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경영권 위협 없죠. 나쁘지 않은 종목인 것 같아요. 주요 제품 등의 현황을 보시면은 연성 인쇄 회로 기판 FPCB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렉서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휘거나 여러 가지 폴더나 이런 쪽으로 하더라도 이거는 전기 기판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구체적 용도가 전자제품 중에 휴대폰과 카메라 모듈 등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산출 기준 이런 거 보시면은 월 생산 능력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보시면 이 공장 설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각 공정별 근무 방식은 3조 2교대 및 2조 2교대 근무를 혼용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용에 대해서 유연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용에 대해서 유연하면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제가 요 회사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거든요.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동률 보시면은 평균 가동률이 61%, 지배회사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요 종속회사 등이 82%인데, 여기 보시면 비나 베트남이겠죠. 베트남 쪽은 82% 정도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은 평균치보다 조금 더 좋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 정도면은 적정 가동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비나 베트남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성이 있죠. 삼성에 어떠한 제공을 하는 데는 무리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추가적인 발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리 없다. 이 정도까지 알 수 있겠죠. 자, 보시면은 코리아 서킷웨어 사인이 아까 47.72%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부분에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약점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코리아 서킷 보시면은 아까 그 인터플렉스와 다르게 요거 뭡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난신적자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의 폭을 쉽게 떨쳐내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아까 인터플렉스와 다르게 주당 청산 가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무적인 구조가 사실상 좋아 보이지만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최대 주주는 또 영풍의 6인이 이렇게 돼서 53%다. 그래서 경영권 방어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코리아 서킷은 F가 빠진 PCB를 제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 기판을 갖다가 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영풍 보시겠습니다. 영풍 보시면은 주가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 역시도 난신적자 종목이더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회사가 지금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데, 위에 있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 회사들은 적자폭에서 자유롭지가 않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어떤 이
윗부분에서 재무적인 구조 부분이 좀 부실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올라온 주가의 상승 차익을 여기서 일단 팔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향후에 다시 사들이면 되는 거니까요. 요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큰 부분은 노동의 유연화예요. 유연화. 제가 한 5, 6년 전인가 아이폰에 대해서 이 공부를 좀 하다가 FP12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항상 나왔던 이름이 인터플렉스예요. 인터플렉스에서 DC 인사이드나 이런 쪽에 보면은 뭐 어떤 갤러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터플렉스가 수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영풍,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그 다음 인터플렉스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카더라예요, 카더라. 그런데 여기가 아까도 보셨지만 3교대, 2교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니까 여기서 물량이 많을 때는 인력을 고용을 했다가 물량이 적어지면은 또 감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여기 생산직에 있었던 사람이 얘기를 했던 글을 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유엔화 상당히 좋은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지 않을 수 있다. 왜냐? 근로조건 자체가 이렇게 변경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숙련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지주회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영권이 있는 회사들이 동일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노동문화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매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런 노동문화는 분명히 회사 그룹 내 조직에서 좋지 않은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풍이나 뭐 코리아 서키트나 약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난신적자 정모, 가족의 등에다가 칼을 꼽는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여기다 보시면은 재련 부분은 뭐 어쨌든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하는 부분인 건데 의존, 그러니까 자회사에 대한 의존 부분이 상당히 크더라. 80% 정도가 전자제품 요 FPCB, 그죠? 인터플렉스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들이 일어났을까? 아까 앞에서 보셨던 분들도 갤럭시 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오랜 기간 고점에서 물려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면은 어떠한 테마성이나 주제가 떠오를 때 항상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주식 찌라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보시면 인터플렉스는 연성 회로 기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온 업체로 갤럭시링에 RF PCB 형태의 메인 기판을 공급할 것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조금 의아스러운지 확인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은 뭐뭐 되고 있습니다. 뭐뭐 예상됩니다. 뭐뭐 될 것입니다. 이런 거에 의존해서 투자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 어제 제가 올려드린 젠백스에 관련된 것들도 뭐뭐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은 분들이 향후에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터플렉스 역시도 이런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조금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나 FPCB에 대한 이런 수주량과 납기 자체가 아직도 뭐 어느 정도의 수주 잔고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주가는 떨어졌을까요? 사실상 이 갤럭시 링에 대한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올랐던 주가가 갤럭시 링 자체가 팔리지 않으니 기대감 소멸인 거죠. 그러니까 호재도 사라지고 주가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조용한 절대 방지, 갤럭시 링, 삼성, AI폰에 집중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테마가 감소하고 관심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더라. 자, 그런데 최근에 대형 사이즈 신규 출시하고 총 11개 사이즈를 운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마트링 시장이 연 28% 고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다시 넣어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기대감으로 투자를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이 스마트 링은 사실상 성공할 가능성은 높고요. 그렇지만 이 갤럭시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한 부분 이런 기대감을 갖다 제거를 하고 인터플렉스를 봤을 때 인터플렉스만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동의 유연화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겠죠. 다만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소개를 드렸던 15,000원 상황, 16,000원 이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적정 주가가 그러면 얼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인터플렉스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시간을 드린다라면 손해보실 일은 없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기술적인 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한국가스공사. 대왕권의 테마에 작년 11월경에 48,000원 부근에서 1,000만원을 매수했습니다. 재무제표 나쁘지 않고 공기업의 안정성으로 보유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거는 조금 말이 되지 않죠. 어떤 부분이냐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대왕권의 테마를 보고 들어가셨는데 지금 물리셨어요. 대략적으로 손실이 한 마이너스 20% 정도 되셨는데 재무제표가 나쁘지 않고 공기업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한다. 이러면은 사실상 상호 모순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전체적인 흐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테마에서 들어갔다가 테마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손절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보시죠. 41,100원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시가총액이 3조 7,800억입니다.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하죠. 그죠? 어저께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680억이고 적자가 800억인데 시가총액이 2조가 넘어가요. 그러면은 젠백스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도박을 하시는 거고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라고 봐도 무난한 거겠죠. 가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여기 있던 적자폭도 이제 흑자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뭐 꾸준하게 부채 비율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더라. BPS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이런 공기업들은 당연히 BPS보다 훨씬 더 저가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기업인 건 모두가 다 아실 거고요. 다만 문제점은 어떤 거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 방어주의면은 확실히 맞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경기 방어주들이 매력이 있는 거는 오로지 배당 때문인 거지 이런 대왕고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말이 되지 않아요. 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주당 배당금 이런 것들 때문에 대규모의 외인 자본이나 기관 자금이 들어가는 건데 적자가 일어났을 때는 이 배당금조차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빠졌던 거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는 이런 배당금으로 어느 정도의 차익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이 4%죠. 그러면은 적어도 보험회사나 연기금 이런 곳에서는 2%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 넣어두면은 어느 정도의 마진은 볼 수가 있는 거다. 안전 마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 건데 사실상 이런 대왕고래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전 정부에서 너무나도 잘못한 거예요. 전 정부라고 해도 되나요? 어쨌든 뭐 지금 탄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왜 그렇느냐? 제가 대왕고래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경제성이 없다. 이 경제성이 없다고 이제서는 기사에 나오는 건데 왜냐? 천연가스가 어느 정도의 효율을 보려면은 석유의 가격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석유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트럼프 정부 이후로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셰일가스를 열어주고 오펙에서도 각자 몰래 증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일 유가가 6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안정된다.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봤을 때 30달러까지 내려가는 거는 일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아마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을 당시 유가는 적어도 80달러 이상일 겁니다. 80달러 이상인 상황에서 60달러, 30달러가 유가가 떨어졌을 때 이게 채산성 당연히 없겠죠. 이런 걸 보고 경제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와서는 당연히 이 프로젝트 진행되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테마성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장기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에는 배당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배당이 사실상 4점 몇 프로로 이율보다는 높지만 시중금리보다는 높지만 아직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매출액이 조금 더 오르고 부채가 감소하면서 배당 여력이 늘어났을 때 그때서야 이 경기 방어주는 조금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접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지금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제일 뒤쪽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종목, 엔젤 로보틱스 문의드립니다. 1년 전 69,000원 매수 후에 현재 평단은 49,000원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30% 정도 떨어지셨겠죠, 그죠? 처음 상장 후에 두산 로보틱스가 오르듯이 오를 거란 유튜브 보고 나름 공부도 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조금 제가 짚어드리자면은,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이 나름 공부하셨다. 이렇게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피땀 흘려 버신 그런 투자금을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죠? 나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피 터지게 공부를 했거나 혹은 피 터지게 공부를 해서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전문가의 채널만 보셔도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가 오를 거라고 했던 유튜브를 보고 투자를 하셨다. 이거는 사실상 처음부터 너무 리스크가 큰 도박을 하신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은 제가 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엔젤 로보틱스 볼게요. 23,450원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평단이랑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네요. 그죠? 추매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추매를 하셔서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평단보다 거의 한 마이너스 40% 이상 더 빠졌다는 게 너무나도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실상 제가 겪었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도움이 되는 손실을 보지 않는 방향성을 계속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다수의 음해 세력들이 저를 참 괴롭히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은 제발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다수의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보다 제가 영향력이 좀 더 커지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돌아가서 여기 이 회사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난신적자 종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난신적자 종목만 피하셔도 여러분들 이런 고통은 가지지 않으실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재무제표를 열어보자마자 빨간색이 있으면은 5초 만에 이 종목은 걸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나름 공부를 하시고 진행을 한 종목이라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뭐 제가 선생님에게 비난의 의견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사실상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변에서 뽐뿌를 넣었거든요. 주변에서 계속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요. 저 역시도 제일 크게 당한 종목 때문에 지금까지 수없이 뼈를 깎는 공부를 하면서 성장을 해서 지금의 결과치를 이룬 거지만 그 당시에는 주변에서 어떠한 그 후광 효과가 있는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밀어 넣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크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런 주식 유튜브 채널들이 상당히 잘못되었고 그런 걸로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그런 채널은 차단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 믿기 힘드시면 제 채널도 차단하시고 주식은 그만두셔도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뭐 당좌 비율 역시도 꾸준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그죠? 매출이 나지 않으니까 퍼 자체도 나오지가 않고 주당 청산 가치는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3,560억이죠. 사실상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매출액이 42억 나오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0억인데 매년 깎아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로지 기대감만으로 3,560억 원에 가지고 있다? 아까 인터플렉스가 얼마였습니까? 2천억 원이 되지 않았죠. 여러분들 이런 객관적인 사실만 보고 샀을 때는 기대감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매출에 나는 것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번에 투자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오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어쨌거나 보유지분 보시면은 경영권 방어 안 되겠죠. 앞에 것들과 다르게 좀 진행이 되는 부분. LG전자가 6.32% 가지고 있지만 크게 도움되는 부분은 아니더라. 당사는 2017년 설립된 한국 웨어러블 로봇 기업의 대표다라고 되어 있죠. 기술로 사람의 능력을 재창조한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기술이 좋고, 그 다음에 뜻이 좋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재화를 구매를 한다는 거는 합리적인, 앞에서 보셨던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이 과연 가능한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 거겠죠. 경제성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상용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LG 디스플레이에서 나온 뭐 100인치 TV가 최근에 들어서야 뭐 어느 정도 가격대가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개발이 된 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렇지만 시장에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던 것일 뿐인 거죠.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건 너무나 좋아요. 뭐 가정 내 재활훈련 보조기기 뭐 이런 것들. 옷을 입고 어떠한 장애나 아니면 재활에 도움을 주겠다.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매출액 비중이 엔젤 메디에 몰려 있고 뭐 여러 가지에 몰려 있지만 결국에는 적자폭이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가격 등의 변동 추이를 한번 봅시다. 보시면 10,000원이에요. 거기다 부가세 별도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셨던 M20 이것이 대형 소형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엔젤 기어라고 불리는 것이 165만 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자 메디 요걸 보면은 이런 로봇인데 이게 1억 2천이란 거예요. 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재활을 하는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싼 거예요. 사람들이 입고 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한정되어 있는 종합병원이나 상급 병원에서 이거를 갖다가 사서 재활 인원들에게 쓴다는 얘기인데 그 수요 자체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수요가 많을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생산 능력은 120개씩 이렇게 있는데 매년 생산 실적은 34대, 33개 이렇게 해서 가동률이 30%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력 낭비, 그 다음에 고정비용 지출에서 상당히 적자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러면 향후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어서 좀 상용화되거나 경제성이 있으면 좋지 않느냐라는 의문 드실 건데요. 그 말씀도 맞다라고 저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엔젤엑스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11%에서 55%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야 이게 주력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가동률이 10%도 되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죠? 엔젤엑스 제품은 CJ 대한통운의 요청으로 공동 개발된 물류 현장 맞춤 허리 보조 슈트가 기반이 되어 있다. 어쨌든 간에 대기업이 들어왔습니다.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요는 이제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가동률이 50% 이상으로까지 뛰었더라. 그런데 가격이 문제예요. 엔젤엑스 가격은 165만 원이더라 라는 게 문제인 거죠. 요거 한 대 팔면은 요거를 갖다가 적어도 100대 이상 파는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게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100대 이상 살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에요. 또 장기적으로 계약을 많이 해가지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경제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경제성이 무슨 말이냐? CJ 대한통운 역시도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원가를 낮춰주는 기업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엔젤 로보틱스가 과연 경쟁 상대가 없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봐야 되겠죠. 뒤쪽에서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대 대비해서 가동률은 5배 이상 뛰었지만 큰 의미는 없더라. 생산 능력에 보셔서 생산 실적 보시면은 100대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업체 가격 보세요. 77만 6천 원의 무료 배송입니다. 무료 배송. 이게 지금 거의 한 기존에 있었던 아까 165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부가세가 붙으면 16만 원이니까 플러스해서 181만 원보다 한 2.5배 정도 싼 거잖아요. 177만 원이 요게 2.5배 하면 요거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저렴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거의 마이너스 60% 가격으로 살 수가 있는 상황이다. 물론 중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 이 부분 품질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요구하는 품질을 채워줄 수 있는 중국 업체도 분명히 있을 거고 분명히 대체제로 나올 수 있는 회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엔젤 로보틱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난신적자에서 넘어가면 되는 건데 조금 제가 그래도 논리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 그래서 결론은 난신적자 종목은 하지 말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겠죠. 기술적인 분석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구글 멤버십을 신청하셔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큰 수익,
1월 때부터 5월 때까지 490만 원의 수익을 단돈 이용료 30만 원으로 한 달에 6만 원씩 5개월 30만 원으로 간 거 보여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문견우처럼 한번 분석을 해서 시장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년 동안 154만 원 사용하셔서 스터디 클럽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스터디 클럽 오시면 여러분들 저처럼 한 번의 사고가 바뀐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논리가 바뀌면서 실수하시는 경우가 없어지실 겁니다. 앞에서 보셨던 대로 많은 분들이 손실과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데 만약에 손절을 하신다고 하면은 뭐 1,000만 원 이상 지금 손절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러면 저와 9년, 10년을 함께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은 1년, 2년만 하셔도 웬만한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고 종목 수익률 보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잊지 마시고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번호 010-4892-6801 스터디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똑똑해지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꿈을 이루는 멋진 아버지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술적 분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플렉스부터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죠. 인터플렉스 차트를 보시면 여기 7,090원까지 갔다가 지금 8,500원 좀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미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서 여기 터진 거를 밀어 올려줬기 때문에 한동안은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요때 갤럭시 링 부분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거래량 엄청나게 터지면서 주가 폭등했다가 이렇게 조정받고 내려오고 뚫고 떨어진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의 유연화가 있기 때문에 뭐 길게 방망이 잡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조금 곤란해지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손절선을 잡고 가시는 분들 한 7,640원 여기 아니라 7,090원까지 손절 잡고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진입해 보셔도 전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물려있는 지금 15,000원 선 이건 어떡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더라. 경기 침체가 되면은 누가 갤럭시 링을 사겠으며 누가 스마트폰을 바꾸겠으며 여러 가지 부속 장비에 대해서 사용을 하겠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매수가에서 수익을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적어도 나는 11,000원대에서 팔아서 한 마이너스 30%로 손실을 확정하고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 보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이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제는 괜찮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몰빵해가지고 평단을 확 낮춰야지 이렇게 됐을 경우 저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저희 의견일 뿐인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횡보를 오랜 기간 한 다음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이 작은 사람들은 버틸 수 있겠지만 이거 하나 뭐 몰빵한 사람들은 절대 못 버티겠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몰빵한 사람들은 이거 견딜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견딥니다. 그렇지만 비중에 한 10% 들어간 사람은 내려가든 말든 뭐 그냥 배째라 이러고 그냥 아직까지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실 확정하고 마무리 짓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죠. 한국가스공사. 자, 한국가스공사 보시면 이건 역시도 장난 아니에요. 그죠? 단기간 동안에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냐? 대왕거래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폭등을 했었다. 실제로 제가 이 시기에 사람들을 봤을 때 여기에서부터 뭐 7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나 뭐 그다음에 뭐 세력의 등을 탄다 뭐 블로그 이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 봤어요. 근데 그런 애들 전부 다 여기 다 물려 있습니다. 올라가긴 하겠죠. 올라가긴 하겠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배당이 정상화되지 않는 그 기간까지는 C를 두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상 이런 민간 기업은 뚫고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뒤로 돌려보면 아시겠지만 과거의 가스공사가 지금 이 8만 원대까지 있었거든요. 이 구간들 모두 다 견디고 해도 여기에서 뚫지 못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한동안 여기 있는 요 박스권 42,000원대, 46,000원대 여기조차도 뚫고 올라가는 건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여기서 많이 터졌고 어떠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건 꾸준한 가스로 인한 흑자 전환인 건데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 이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스를 많이 쓰는 주체들이 어떤 주체들이죠? 뭐 음식점이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공장 설비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경기 침체가 오면은 자영업은 붕괴가 되고요. 공장은 돌아가지 않죠.
그러면은 가스 가격이 정상화된다라고 하더라도 가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매출액 자체는 이렇게 멋지게 올라가는 경우가 잘 없더라. 그러면 난방 수요밖에 사실상 없는 건데 난방비도 경기 침체에서는 아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젤 로보틱스. 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먹을 필요가 없죠. 사실상 난신적자 종목이기 때문에 가치평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77,700원에 물리신 분들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올라가려면 어떠한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 엔젤 로보틱스는 결이 다르고요. 두산 역시도 똑같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산업 로봇 이거잖아요. 무인 로봇 이런 생산 설비인데 이거는 그것과 결이 아예 다른 거고요.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개념이 다른 거고 이거는 사실상 물려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로봇 테마가 다시 탔을 때 반짝 반등이 나오는 것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어봤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구간대에서 반등 주고 받고 요거 이상의 의미는 없으니까 사실상 이 종목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분이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고 추가적인 매수로 인해서 평단 낮추는 거는 의미가 크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의견 남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난신정자 종목만 여러분들이 사지 않으셔도 이러한 곤란한 부분은 겪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종목 하나를 사실 때도 여러 가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필요한 거지, 단순히 뭐가 간다, 뭐가 간다, 뭐가 간다, 뭐 할 거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평생 모은 자금을 쉽사리 넣었다가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노동을 해온 인생이 30년이다 하면은 10년, 20년 사라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은퇴해야 되는 시점이 60세인데 은퇴 자체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진실된 어떤 의견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답답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익명 종목 상담관으로 지금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항상 평화와 안녕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